이게 아마 거의 한 40m 정도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높게, 이거 골목은 좋은데 담장이 뭐 몇 미터 높게 있으니까 이제 너무 압도감도 강하고 그 가는 길이 너무 이제 답답하다. 그리고 신문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고 같이 좀 쉬어야 되는데 너무 폐쇄적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 담장을 다 허물고 이거를 좀 이 경희궁의 명소로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제가 석파라고 이름을 지었었고요. 석파라는 게 돌서 깨뜨릴 때 해가지고 예, 정보라는 게 정보를 달라서 여러분들이 전색을 뿌리는 네트워킹 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 제안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서울의 그 본일동 교수님이 쓴 유족도시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마침. 근데 그 책의 정의를 뭐 짧게 말씀드리면 지표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시선물들은 쓰레기다. 결국 순수 자연은 다 지표면 아래에 있다는 하셔가지고 저도 이 담장을 걷었을 때 결국 이 담장을 어떤 걸로 대체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걸 좀 자연에서 끄집어내고자 해서 지표망 안에 숨어있던 어떤 자연의 결들, 이 돌 흙들을 좀 분출을 시켜가지고 이 산의 형태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산의 형태로 돼서 이제 중첩돼요. 그리고 이제 이 돌들이 이제 좀 뿌려지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10년, 20년 지나도 이 디자인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15년, 16년 됐는데 아직도 존치가 되어 있고요. 안에 이제 업종원밖에 없는데 근데 이때부터 이제 제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에는 자연의 어떤 불법들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좋은 장소를 만들 수 있구나 싶네. 그리고 이걸 이제 프리즈로 보여드렸고 이 다음에 제가 일단 대신에서 했던 거예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현관에 입구에서 보셨던 의자가 있어요. 아까 의자를 만들어서. 근데 그 의자가 시작이 어떻게 됐었냐면 저희 시외건축가 협회에서 각자 의자 하나씩 디자인해서 전시를 해보자라는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그때 한 30-40개 정도 의자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의자라는 게 항상 캐션이 저도 가구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쓰는 건 저 의자, 소파, 나머지는 다 장식이잖아. 그러면 이 장식이 와인처럼 손님이 왔을 때 뭔가 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좀 플레이할 수 있는 뭔가 좀 재밌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모티브는 사람 인자에서 시작을 했고요. 사람 인자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한 명이 누군가 성장하기 위해서 한 명이 뭔가 희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단지 삶의 방향이 서로 다를 뿐이어서 이 받쳐주는 사람도 이렇게 휘어졌지만 결국 이 사람이 어떤 방향성이 있으니까 서로 지탱하고 기대었을 때 좀 완성되는 삶이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모티브를 이제 디자인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의자가 나올 거고 두 번째가 아마 이제 대지 위의 섬이라는 스틸 대지에서 풀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컨셉이 우리나라 이제 다도해나 이런 이제 영향을 보면 되게 이 다도해 같은 섬들의 배치가 너무 아름다운 경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그 경관들을 전국을 스캐닝 해가지고 해볼까요? 걔를 다 배치로 따가지고 다시 조합해서 그걸 오브제와 스틸로 나눠가지고 그 어디였더라? 비면섬이라는 되게 넓은 그라운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몇 달 동안 설치를 했어요. 거기서 실제로 그 섬을 연출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촬영을 했죠. 인스톨레이션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사진 작가 사진도 아니고 제가 드론으로 처음 연습하면서 찍은 거를 캡처해서 어워드에 냈는데 3대 어워드 아이언에서 사를 뭐 사실 재료비도 뭐 사실 몇천만 원 안 들었고 인건비도 뭐 몇 개에서 끝난 건데 그때 같이 경쟁했던 프린스들이 다 뭐 몇십억 몇억 다 그런 되게 유명한 건물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이제 저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중미술에 저도 가능성이 있구나 좀 자신을 얻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가 두 번째인가가 이제 저 둥지 컨셉인데 저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작업인데 그 몰딩하는 회사를 해볼까면서 공장을 방문해보니까 거기서 몰딩을 녹여서 다시 그걸 재가공해가지고 리사이클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를 녹일 때 저렇게 높은 데서 녹여가지고 박하를 시켜요. 여기에 이제 냉각시키는 수로가 있어가지고 떨어져서 굳어지는 거죠.
근데 우연히 여기 옆에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똥아리처럼 몇 개가 떨어져 있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치워보자. 부탁을 드려서 회장님. 하루만 놔둬보자. 그리고 거기서 가장 예쁜 걸 달라. 그래 그 당시 그 진짜 샘플들이. 받침처럼 저렇게 딱딱하게 된 것도 있었고 저는 실타래처럼 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요 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 건명도 있고. 네. 근데 저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때 그 회사 몰딩 회사를 회복하는 거니까 그들의 아이덴티티도 제가 부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저의 그림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저걸로 어떤 형태에 조금 접근을 하냐. 그 당시 아이디어 스케치를 지금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정치다 보니까 요소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관광객하고 인터랙션하고 그런 거 설명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만드는 몰딩의 단면들 바닥을 다 원목으로 타일을 하고 이 원목 할 때 그 무슨 연필 실같이 흑연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흑연을 이 사이사이 그리고 여기다 이제 둥지를 또아리를 틀어서 이제 브랜드가 미가라는 브랜드인데 미가가 이제 그 어미새잖아요. 어미새가 이런 이제 둥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서 실제로 둥지를 제가 더했거든요. 실제 둥지를. 그런데 그 안에다가 얘네 제품을 큐브로 만들어서 새알처럼 넣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초창기 작업이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순환되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 안에 특수 조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에서 흰색. 그러니까 빨간색은 생명의 탄생, 백색은 이제 소멸 자연에. 얘를 사이클에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타임을 줘가지고 그렇게 연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얘를 투 레이어 전략으로 찢으려고 이미 계획을 했던 거죠. 전신은 합쳤지만 나가서 얘는 돼지 위의 섬이고 얘는 둥지다. 이제 이렇게 좀 자랑을 하면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듣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여기 길진 않아요. 한 몇 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편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또 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아, 이거 다음 거. 다음 거. 네, 이건 아직 어도 안 냈어요. 근데 저기 지금 그래픽 때 사이즈가 없는데 정시할 때 제가 일부러 관리하게 했다는 게 표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를 촬영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는 거거든요. 저 밑에 자동 원판을 설치해서 천천히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컨셉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따로 똑같이 한 개 거울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일을 해보고 어떤 내지와 하는 걸 자연스럽게 이런 연출을 해봤거든요. 그건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이것도 드론으로 찍은 거잖아요. 네, 제가 직접. 보통 나가면 한 2박 3일 정도 일출을 뭐 일몰 잡아야 되거든요. 시간대별로. 운무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 2박 3일 나가고. 그러면 로케이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제가 직접 다 찾는 혼자요? 우리 중에 선별을 해서 나가고. 저것도 조명 치고 찍은 거 아니에요? 저거는 제가 항상 미디어들 항상 오버랩을 시키거든요. 왜냐면 자연과 오브제 사이에 브릿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얘를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 불 켜치는 거는 영상을 제가 쓴 거죠. 빔을 바로 요 밑에가 바다인데 저녁에는 이제 바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식매를 제가 끄집어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 보러 항상 시그처를 들어.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그러니까 사실 실물이 뭐냐면 저는 이제 항상 그 위에서 빔을 때린 거네요. 그걸 손으로 천천히 움직일 때도 있고 고정하고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할 수 있는 건 다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200m 넘는데 이제 밤에는 이게 투사가 됐어요. 사실 이거는 되게 압축한 거라 풀영상은 아닌데 오늘 완전 멋있으세요. 근데 와 진짜 멋있다. 되게 약식이에요. 오른쪽이 푸른 세트.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해무졌을 때 그때 찍은 신들이 여기 없긴 한데 그게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근데 커뮤니티도 있고 여기서 자연과 공간, 자연과 오브젝트가 있겠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누군 계속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첫 대지기술 작업인 거죠. 아까 전시에서 했던.
위치를 되게 직관적으로 따온 거예요. 장난 안 치고. 그리고 이건 아까 그 몰딩.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시의 작은 도시의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7년 뒤에 두바이에서 이런 컨셉으로 전 세계를 만들었거든요. 뭐 영국 런던에서 분양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서울 옮겼는데 걔네 나라로 옮겼어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드론도 처음이고 영상도 처음 제가 직접 한 거라 일단 좀 스킬은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어워드는 사진으로 나가고 참고 영상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왔는데 실제로 좀 시킨 게 여기가 되게 뭐 몇십만 평까지는 안 돼도 엄청 큰 공간이었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제 명함에도 뒤에 점이 하나 있잖아요. 원이 하나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방점을 찍어야지 공간 장소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의미 없이 저는 뭐 이렇게 멋있는 연출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소성을 만들고 실제로 거기서 사람들이 머무르게 해서 거기서 커뮤니티도 형성이 돼. 마지막 엔딩에는 저희가 원래 영상이 있는데 다 같이 스태프 다 모여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씬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거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인아트가 아니라 공예 쪽이어서 그러니까 파인아트는 쓰임이 없을수록 비싸지만 공예는 쓰임이 있을수록 싸지만 저는 어쨌든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어서 커머셜 쪽이니까. 근데 커머셜에서도 요새는 공예가 순수 파인아트 위협하고 있죠. 지금. 요즘 또 공예가 대세예요. 그렇죠. 트렌드.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랑 뭐 여러 가지 또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기본적으로 다 감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를 누군가 보여주고 피드백 받는 맛으로 그걸로 사는 것이 그냥 뭐 혼자서 숲속에서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 욕심이 많다 어릴 때부터 저랑 좀 관점도 있다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해요. 그만큼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그 제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거는 둥지. 근데 이제 이 둥지가 좀 짧은데 이때 좀 이제 김해성에 아직 강물이 있어가지고 여기 해무가 끼겠다 아침에. 근데 첫날 못 잡아가지고 하루 더 펜션 급하게 잡아서 직원들 다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물을 좀 잡았고 그 다음에 이 둥지에 실제로 새가 와서 앉으니까 그것도 테스트를 좀 했었죠. 실제로 앉았는데 여기 사람 뒤로 가서 안 보이긴 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원래 그 자리에 놓여있던 그 자연의 형태처럼 이게 융화되는지도 한번 보는 것도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생명의 요람이라는 거 보시면 난 우리 소장님하고 나하고 누가 좀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계속 작업 중이에요. 계속 만들고 퍼스트 이게 이제 고속 촬영 한 100m 떨어진 건데 거기서 숨어가지고 근데 이런 작업들은 2019년도인가 그러니까 좀 초창기 작업들이에요. 이제 저 새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저때 편집을 영상 없이 할 때 맡겼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급하게 유튜브 독학해서 근데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국기편 때 이런 데 가면은 MMC 약간 그래서 감성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날듯하게 영상 전문가인데 지인한테 한번 눈덩치를 받긴 했어요. 제가 그거를 그래도 이 오히려 더 날듯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현장감도 느껴지고 알잖아요. 이것도 노이즈가 엄청 느낌이 돼가지고 진짜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부족했지. 이게 조명도 더 연출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의 흔적이니까 초기잖아, 그죠? 저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더 많은데 일단 너무 기니까 세개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이걸 하고서는 제가 어깨 사실 공간 디자인 쪽다 동생들이거든요. 거의 다 친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공간 제하면서 뭐 가구든 조명이든 오브제 항상 한두 개는 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항상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인공관에서 우리가 연출한 텍스처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연출해보니까 뭐 젖은 날 그리고 뭐 석양에 비친 오브제 뭐 물에 비친 해무의 감싸 되게 이게 금속인데 어쩔 때는 되게 차가운데 어쩔 때는 되게 따뜻하고 어쩔 때는 휘어질 것처럼 정말 연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2박 3일 동안 붙어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이 있어서 이제 그 동명들 할 때도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줬는데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지 미술을 위한 대지 미술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간에서 한 작업의 오브제 아니면 이렇게 전시 키워드가 왔을 때 그걸 주제로 해서 하거나 근데 걔는 항상 미디어하고 대지를 가지고 이걸 연결시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회사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아까 원래 오늘의 주제 건축적 예, 맞아요. 이게 예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해서 아까 아토, 카페 아토랑 메트로십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약간 힌트 단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셨으니까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실제 실무,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업 때 비딩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딩이 원래 안 되면 되게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과 그대로 데미지잖아요. 근데 저는 비딩이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랑 정말 라이브하게 진짜 디자인을 만드는 거가 진짜 됐지만 이제 이런 전략적인 공간에서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 드리니까 그때는 정말 순수 아젠다는 나오지만 사실 아젠다는 뻔하거든요. 매출이지. 그렇죠. 서로 각각 견적 대 예산 대 견적. 근데 그 로직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과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노력들이 PT가 직원순 들어서 저는 하는 PT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기피하는데 저는 들어와서 이제 대신 재밌어야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는 회사 기준이 딱 두 개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디자이너지만 회사의 보스고 우리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과일지 하면 몇백 명이 있을 텐데 고용이 안정화를 시켜야 되니까 조치도 만들고 그래서 한 트랙에서는 회사에 이윤이 되는 일을 우선순위 그리고 근데 또 한 트랙에서는 회사에서 우리 디자인 회사에서 DNA를 만들 수 있고 레퍼런스가 되는 재밌는 일이겠다 관종이니까 했을 때 상도 타고 사람들한테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항상 기준에 놓고 만약에 예산이 적어도 작아도 디자인 뭔가 좀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건 제가 직접 해요. 그래도 DDP 오신 분도 있지만 안 오신 분도 있으니까 네, DDP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제 처음에